안녕하세요. 5월 13일 13일토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율은 36%로 대통령 재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의사록을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반대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으며 목표치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채무한도 협상에 대한 뉴스입니다. 하우스 스피커 케빈 메카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회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의 해당 이슈에 대한 회의에서 할 수 있는 협상 가능성이 힌트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출 한도와 코비드19 구호 요금에서 미지출 자금 걷어내기 제한 등이 대표적인 협상 분야입니다. 다음 주 초에 이어진다는 계획인 미국 국회와 바이든 대통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집권당 대표 간 미국 채무한도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메카시 하원의장은 원내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며칠한 2일간 상황별 대화와 아이디어 세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했다. 작은 타협 이외에는 단기간 연장을 제외하고 계속 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은 미국 국채 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어 이미 등급 하락이 필요하다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채 한도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국 채무 한도 문제로 대출 채무 금액 취소할 것을 제안하는 대통령이 논의하는데 중요한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위험할 수 있으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당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것이 시끄러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을 불황으로 내몰 수 있지만 금융적인 효과는 국채의 채무 불이행보다는 약합니다. 이 문제는 14번째 개정을 말하며 1868년헌법 개정 중 일부입니다. 다음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입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코비드19 발생 이전에는 약 2.3%였으나 현재는 4.9%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택 비용 및 식료품 가격, 교통 등 일부 카테고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소비자들이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어 다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의 누적 효과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률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채무한도 협상에 관한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4일 후 마주 앉을 예정이며 미국 채무한도 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당은 지출 절감과 같은 문제에서 여전히 불화 상태에 있지만 메카시 하원의장은 회의가 종료된 후 리더들이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하며 조율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음은 하우스 스피커 케빈 메카시와 대통령 조 바이든 사이의 회합이 오늘 열리는 데 대해 보도한 뉴스입니다. 물결표 정치인들이 대책을 모색하거나 상부적 대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징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채 한도 위기의 해결책을 찾는 리더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오는 X데이가 다가오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개최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하우스 스피커 케빈 메카시와의 회담에서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의원들은 회계를 조절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총부채 한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미 연방 부채는 124%의 GDP이며 31조 불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연방 부채의 GDP 대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를 위해 의회는 빌릴 한도를 다시 높일 겁니다. 이를 거부하면 미 및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